문제는 일본에서 바로 들어오는 화로차가 아닐까요? 일본에서 온 화로차도 검사가 되나요? 사실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화로차와 그 안의 수산물인데요. 화로차를 무조건 프리패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프리패스한 것처럼 오해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 달간 질문을 모아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질의 추억의 월간 뉴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름 보양식 민물장어 구이에 대한 중량 부풀림 또는 눈속임에 대한 지적을 했었죠. 물론 공감을 많이 받았고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제가 좀 오해를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일단 장어 구이집 가면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장어를 판매해요. 어떤 집 가면은 1인분당 얼마씩 팔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들은요 아예 순살을 그람수로 재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들은요 우리 집은 1kg에 얼마 이렇게 파는 집도 많아요. 자, 이 세 가지는 전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kg당 순살이 얼마라고 아예 표시를 하고 판매하는 경우, 예를 들면 1kg 가로하고 500g 또는 1kg 손지루 500g이라고 표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그 메뉴판을 보고 소비를 한 소비자들은 장어 1kg당 500g의 순살이 나오는구나 라고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명백히 소비자 기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장어의 수율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못해도 70%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500g 밖에 안 나온 집들은 뭐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수율이 좀 떨어지는 애들을 쓰면은 안 나올 수도 있고, 손질 능숙도에 따라서 살점이 드러내져 갖고 이제 로스가 난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중량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중량은 눈속임하거나 약간 부풀려서 판매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와중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장어는 크기에 따라 수율도 틀리고 맛도 틀리고 가격도 틀립니다. 단지 중량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손님상의 무게만 가지고 매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수율상 700에서 800g이 나온다 해도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수도세, 가스료, 술값, 야채비, 부가세, 소득세, 기타 재비용 등이 포함되어 점포 여건에 맞게 350이나 500g 전으로서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제 이분이 말한 거는 똑같은 1kg에 판다고 해도 어떤 집은 2만 원, 어떤 집은 6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이제 장어의 종류, 원산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가게 인테리어, 분위기, 나오는 찬의 품질, 그 직원이 직접 와서 다 구워줘. 그리고 입지, 임대료, 예를 들어서 강남의 장어집들은 비쌀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장어 1kg당 순살이 얼마 나왔다고 고시라고 팔았으면은 그게 정량에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소비자 기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국적의 어선이 잡으면 무조건 국산이 될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참치 쇼핑몰을 보면은 보니까 원산지가 국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그 품목이 냉동 참치란 말입니다. 그 중에는 뭐 참다랑어도 있을 것이고 주로 이제 눈다랑어, 황다랑어, 황새치 같이 우리 해역에는 거의 서식하지 않는 적도 부근에서 잡히는 것들이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가공했으니까 국내산이라는 그런, 그것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포클랜드라고 해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은 우리 어선들이 가서 내로 구이용 그 생선을 잡기도 하고, 중국집에 들어가는 뭐 일명 이제 홈볼트 오징어, 이거 우리 국적 배가 잡았으니까 국산이라고 표기하고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원양산입니다. 우리 해역에서 잡힌 것을 국산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눈다랑어, 황다랑어 같은 경우는 적도, 인도네시아 이쪽 해역에서 잡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배들이 많이 진출해서 원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양산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맞겠죠. 최근에 통영 앞바다에서 가두리를 키우는 참다랑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추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냉동으로 나갈 일이 없죠. 생참치회로 나갑니다. 따라서 이제 냉동 참치 블럭을 파는 곳에서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기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도 좀 다릅니다. 어차피 같은 해역에서 잡히는데 우리 배가 잡으면 국산이고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쭈꾸미를 예를 들면요, 똑같은 서해에서 우리 배가 잡으면 국산이고 중국 배가 와서 잡아가면 중국산이 되죠. 그러면은 맛과 품질도 같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 어선들의 어부들이 작업 숙련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혹은 좀 거칠게 작업합니다. 4, 5월 산란기 때 쭈꾸미는 소라 껍데기에 숨어 들어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걸 이제 올려서 코킹 같은 걸로 찍어서 빼는데 이때 이제 머리 상처가 심하게 되죠.
상처가 심하면 스테성 행위고, 그러면 결국에는 선도 저하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중국배는 중국의 자국 내 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대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인천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긴 항로로 오는 쭈꾸미들이 과연 얼마나 팔팔하겠어요. 수산물은 모름지기 어획지에서 수송거리가 멀면 멀수록 맛과 품질은 비례해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국산은 수송거리가 짧으니까 얘들이 팔팔하고 먹물이 많이 장전돼 있어요. 국산 쭈꾸미가 담겨진 통을 보면 바닷물이 시커멓해요. 막 중국산 쭈꾸미의 통에 담겨있는 바닷물을 보면 투명합니다. 그럼 맛의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사실 볶아 먹으면 맛 차이 없어요. 근데 샤브샤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신선도나 활력에 따라서 씹히는 야들야들한 식감이 좀 달라져요. 그때는 국산이 아무래도 뛰어난 품질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산지가 수산물은 괜히 중요한 게 아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다랑어 쇼핑몰 구매부터 해동, 먹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해동과 관련해서 자세한 방법을 물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첫 번째가 이제 소금물에 해동을 한 다음에 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물에 씻어야 하냐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참치 업장마다 좀 달라요. 다시 한번 가볍게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따로 헹구지 않고 바로 해동지에 감싸서 수분만 제거하고 썰어 먹었습니다. 해동 시간을 물으셨는데, 가정집에서 할 때는 3분에서 5분, 길어야 8분은 넘지 않는 것을 권해요. 왜냐하면 냉동 참치는 보통 영하 50도 이하에서 완전히 깡깡 얼려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에서 이 냉동 참치를 받았을 당시에는 드라이 아이스에 하루 걸려서 택배로 오잖아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해동이 살짝 진행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가정집 냉동실이 영하 20도입니다. 이게 영하 50도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염수 해동을 할 때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속 심지는 덜 해동된 상태로 남기고 썰어서 먹으면서 이제 나머지가 해동이 되는 시기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취향의 차이긴 한데 한 5분 내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완전히 녹아버리면 집에 있는 칼로 썰기가 쉽지가 않아요. 회 다 뭉그러집니다. 칼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주방용 식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갈아서 나를 한번 세워주세요. 맛소금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 맛소금 안 됩니다.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는 꽃소금이나 그냥 굵은 소금, 1000mg 정도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추천하는 것은 한주 소금. 마트 가면 한주 소금을 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회 표면에 밀착력이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분에 대한 내용인데, 깡깡 얼었을 때 사자마자 바로 칼 대고 탁 등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로 소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을 하세요. 가급적이면 일주일 이내 드시는 게 좋고, 최장 한 달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해동한 것은 3일 안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조금 이제 이번에 머리 아픈 얘기.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수입 수산물 과연 안전할까? 식약처의 검사 과정 모두 공개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주셨더라고요. 문제는 일본에서 바로 들어오는 화로차가 아닐까요? 일본에서 온 화로차도 검사가 되나요? 사실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화로차와 그 안의 수산물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로차도 검사를 다 합니다. 화로차를 무조건 프리패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프리패스 한 것처럼 오해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 이제 2년 전이죠. 일본 화로차가 제대로 검사 하나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통과돼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심지어 도로교통법도 다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한다. 그 안에는 바닷물을 무단으로 방류한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단속을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안에 드는 화로, 이 검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 해양수산부는요 2008년 이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제정한 이후로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 제출하지 않아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몇 건 정밀 검역을 실시를 했고요. 이후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검역 증명서를 일본 측이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2018년부터는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정밀 검역 비율을 조정해서 6% 적용했다고 이제 나와 있네요. 그때 아마 이제 일본차 화로들이 부산항을 무단으로 통과해서 우리나라의 도로를 활보한다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한창 이제 완화를 했던 시기라서 매번 그렇게 검역을 하진 않았던 모양이고, 일부 샘플만 수거를 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쏙 빼놓고 무조건 이제 무단으로 프리패스해서 우리나라를 통과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부풀리는 보도 매체들의 뉴스 때문에 한창 말들이 많았죠. 근데 이와는 별개로 실제로 일본 화로차들이 바닷물을 무단으로 방류한 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관련 부처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산 양식 화로들이 이렇게 화로차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프리패스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일본산 화로 양식지를 보면은 후쿠시마 근처에는요 화로 양식지가 없습니다. 수온이 낮아서요 화로 양식 환경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규슈, 시코쿠, 오이타현 남부지방입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일본산 참돔, 일본산 방어, 그 외에 뭐 벤자리, 돌돔 대부분의 일본산 화로들이 다 이쪽 남부지방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 규슈, 이 시코쿠, 오이타현은요 후쿠시마에서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오히려 부산이랑 가깝습니다.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주변 8개 현은요 현재 수입이 완전히 금지됨에 따라서 국내에서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당시에 보면은 맘카페 같은 데서도 이 이슈가 대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오른 적이 있었죠. 청와대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항하는 차량 중에 화로를 운반하는 보세 운송 차량, 즉 화로차에 대한 국민의 우려 관심이 많이 컸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본 바닷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 화로차 수산물의 원산지는요 크게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네마였는데 이들 시료를 분석한 결과 11개 지역의 바닷물 샘플 모두 0.002 베크렐 측정. 요거는 우리나라 바닷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 일본 화로차로 수입되는 이 활수산물들은요 전용 수족관이 있는 곳이죠. 검역 시행장으로 보세 운송한 후에 식약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요건 저번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죠. 매번 검사를 하고 있어요. 샘플을 이제 채취를 해서요. 식약처에서는요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요. 검사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다. 제가 요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여기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화로차가 검사를 아예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통과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는 좀 완화가 됐긴 했으나 들어오는 건수에 한한 샘플 검사를 통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통 2m 혹은 3m 가까이 자라는 이 태평양 할리벗, 국명으로는 마설가자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잡혀서 화제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 질문은 헌터팡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에 1m가 넘는 거대한 광어를 잡았는데 이것도 혹시 태평양 할리벗이 아니냐라는 질문 주셨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요. 그냥 일반 광어입니다. 표준명 납치. 우리나라 광어도 최대 크기가 1.1m 정도 자라죠. 근데 정말 그 정도 되면 다 크고 성장은 멈춘 노성어입니다. 남해 특히 검은도 쪽에서 그렇게 큰 게 잡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얕은 바다에서 해루질을 잡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서해 쪽에서는 광어 낚시를 많이 하죠. 여기서는 1m 정도 되는 미터급 광어가 종종 잡힙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토종 광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달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만한 질문들을 추려서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을 추려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 댓글란에요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 남겨주시고 그 중에서 제가 선정해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